심지어 지금 중국에 예를 들면 그 우유, 과일, 양고기 있잖아. 중국 사람 양고기 되게 좋아해요. 양고기 가격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약간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요. 정말 돈을 안 쓰니까. 물, 전기, 가스, 그리고 기름, 그리고 난방,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먹는 거. 먹는 거도 그냥 최대한 그 저렴한 거를 먹는 거. 그럼 중국은 지금 미국 외에 어떤 나라들과 좀 관계 개선을 좋게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어떤 나라들과 친해지려고 해요? 미국과 멀어지고 있어요. 주로는 EU, 그 유럽 유럽. 유닌. 근데 유럽 사람들도 중국 정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 러시아 전쟁이 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뭐 저도 뭐 구체적인 증거 없지만 중국 정부 계속 러시아를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밑에서.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그렇게 막 불쌍하게 그렇게 되는데 유럽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EU도 유럽도 미국이랑 지금 갈등이 있는데 네. 아, 우리는 뭐 미국이랑 갈등이 있으니까 지금 중국 정부의 손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십몇 년 동안, 몇십 년 정도 EU도 중국이랑 서로 갈등이 되게 심해요. 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중국 정부는 신용 없어요. 네. 없는 것보다는 어쨌든 신용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앞으로 미중 관계는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 중국 좀 더 어떻게 압박한다고 보세요? 예를 들면 시진핑 내려가지 않고 중국은 민주화되지 않으면 중국이랑 미국 이게 관계 좋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세금도 지금 문제였지만 그래도 미국 다른 카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그 코로나 조사하는 거, 코로나 어디서 나왔는지 미국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중국에게 배상 청구했어요. 그 15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이거에 전면적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중국한테 이렇게 또 압박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중국의 고위층 간부들 그 미국 안에서 이게 그 자산 되게 많아요. 네. 돈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 정말 화나면 이런 중국 고위층 간부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그냥 동결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은 카드 많아요. 되게 카드 이런저런 카드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갈등 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중국 정부가 중국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경기 부양책 펼쳤잖아요. 네네. 그 경기 부양책이 효과가 지금 없는 건가요? 없어요. 그 중국 경제 부양책은 다양한데 본질 똑같아요. 돈 뿌리는 거. 근데 그게 사람 이미 죽었는데 경제 이미 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 물 주거나 뭐 마시는 거 삼겹살, 뭐 불고기 줘더라도 소용없어요, 지금. 가장 머리 아픈 문제는 뭐냐면 돈이 있는데 사람에게 대출을 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출을 안 받아요. 우리 대출을 안 내요. 어차피 대출을 받아도 손해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은행 지금 난리 나는 거죠. 대출 나가야 돼요. 이자를 받아서 은행 어떻게 좀 돌아갈 수 있는데 근데 대출을 안 나가요, 지금. 지금 은행이 너무 머리 아픈 일이에요, 지금. 그럼 그 경기 부양책도 잘 안 되고 하면 중국은 내수와 수출 어느 게 더 심각한 거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내수는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 수출은 괜찮아요. 그 저가 상품 막 해외 나가고 있잖아요. 한국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수출도 지금 문제 생기니까 앞으로 그 소비랑 내수 시장 그리고 수출 다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같이. 그리고 서로도 영향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 그래도 그 수출업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입이 생겨가지고 내수 시장에서 소비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만약에 수입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더욱더 소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 힘들죠. 자, 지금 수출이 힘들어져서 상하이 항구에 배가 없고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현실이 어떻게 되나요? 그 미국 그 관세 145% 때려잖아요, 그때.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사진 어땠는데요? 사진 그 컨테이너 같은 거 꽉 차 있고 그리고 그 배도 그래요. 근데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완화됐어요. 90일 그 요예 기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업계 사람들은 이게 미친 정신을 가지고 빨리 이 90일 동안 빨리 내보내야 돼. 많은 물량을 20일엔 관세 이게 맞을 수 있어. 미국에게 그 수출해야 돼. 미국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90일 동안 이용해서 최대한 빨리. 심지어 그 크리스마스 있잖아요. 그때는 미국 소비 되게 잘 나가는 시간. 거기까지 블랙 프라이데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거기 필요한 물량 다 한꺼번에 벌써. 수입할 수 있게끔. 그거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게 걱정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차나 아파트 구입도 안 하는데 소비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왜 예전처럼 소비하지 않고 소비 감소가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뭘까요? 돈은 없죠. 돈이 없다. 돈이 정말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그렇고 아마 한국 사람들만 비슷비슷해요. 잘 나갔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막 수입이 정말 좋아요. 뭐 2억 연봉이 2억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약간 그렇게 착각하는 거 있어요. 나중에 제가 쭉
이만큼 돈 벌 수 있다. 아. 심지어 지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갑을 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했고 자동차도 구입을 했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코로나 갑자기 왔잖아요. 코로나 지울 정책 당해가지고 실업 당했어요. 수입 없잖아요. 수입 없어도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부채예요. 대출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심지어 상하이도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좋은 차, 좋은 아파트 가지고 있는 거지. 예, 그런 단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 집에 가면 야, 이 아파트, 와, 이게 너무 좋은데? 가방 보니까 가방도 뭐 명품인데? 다 좋은데? 차도 뭐 BMW, 벤츠인데? 근데 통장 안에서 잔해 없어요. 그리고 대출도 너무 많아가지고 갚아야 되니까 아파트 팔려고 하는데 팔 수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동차 팔려고 하는데 너무 싸요. 예를 들면 2억 구입하는 벤츠인데 지금 뭐 중고차 시장도 안 좋아서 그러면 중고차 일하는 사람을 2천 팔아요, 안 팔아요? 그러면 안 팔죠.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소비를 하지 않죠. 네. 소비를 어디까지, 명품 일단 떠나서 어디까지 소비를 안 하냐면은 제가 이 상품을 안 사면 살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옷 있잖아요. 내가 옷 안 사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없잖아요. 아니, 필수품 빼고는 안 산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필수도 그 상황 따라서 좀 차이는 있죠. 어떤 데는 이거 필수인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데 입장에 봤을 때 필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가면은 정말 극단적으로 물, 소금, 그리고 찐빵. 이 세 가지 있으면 살 수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심지어 지금 중국에 예를 들면 그 우유 팔기 힘들고요. 과일도 팔기 힘들고, 심지어 샤브샤프, 양고기 있잖아요. 중국 사람 양고기 되게 좋아해요. 양고기 가격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약간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요. 정말 돈을 안 쓰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금 주로 쓰는 거는 정말 그냥 먹고 사는 거, 생존에만 관련된 거 위주로. 물, 전기, 가스, 그리고 기름, 그리고 난방,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먹는 거. 먹는 거도 그냥 최대한 그 저렴한 거를 먹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실제로 명품 브랜드 매출에 중국 사람들이 소비도 되게 큰 영향을 줬는데 명품 브랜드 매출도 많이 중국 사람들이 줄었겠네요. 그쵸. 엄청 많이 줄었어요. 명품 브랜드. 그런 뉴스 혹시 보셨어요? 중국 사람들 뭐 한국에 와가지고 뭐 다른 나라 가가지고 이게 뭐 명품 그 가게 들어가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싹쓸이 막. 네. 근데 지금 그런 뉴스를 아마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이 다 없어졌어요. 중국 명품 더 이상 사람들은 도저히 돈이 없어서. 소비가 이만큼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레 중국에 그걸 파는 백화점이나 상점들도 좀 문을 닫고 있나요? 그게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뉴스를 많이 봐가지고 항상 그 한국 그 뉴스를 많이 봤잖아요. 네. 나가야 돼요. 왜냐면 그런 뉴스를 많이 보니까 너무 우울해요, 사람. 이게 백화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 상하이는 그徐家汇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정말 한국 따져봤을 때 명동 같은 지역인데 거기서 있는 백화점도 문 닫았어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 한국 대한민국 명동 있는 백화점 문 닫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명동이 뭐 신세계 백화점, 롯데 백화점. 그렇죠. 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 상하이 그 부동공항 있잖아요. 뭐 거기 가가지고 공항 그렇게 넓고 그렇게 화려한 공항인데 들어가면은 사람 거의 없어요.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도 그래요. 이제 중국도 온라인 쇼핑이 늘어났을 텐데 이 늘어난 온라인 쇼핑이 중국 소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그 온라인 쇼핑 쿠팡 같은 중국 안에도 이런 비슷한 회사에서 아리바바 같은 거 회사 있는데 그죠. 거기서는 왜 그렇게 싸게 파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도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중국 저가상 한국 들어갈 때 가격이 뭐 너무 싸니까.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그러니까 중국 더 싼 거 있어요. 근데 왜 그 싼지 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워낙 너무 싸니까 사람들은 다 그거를 구입을 하는 거죠. 저 나가서 소비는 할 필요 없고요. 어쨌든 오늘 구입을 하게 되면 내일 그냥 절절로 오니까. 그래서 중국의 이런 일반 그 가게들 정말 제가 한국어를 조금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심각합니다, 이게. 자, 그럼 중국 정부는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나요? 안 먹히나요, 이게? 저도 중국 정부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지금 서민들이 그렇게 살기 힘든데 무슨 정책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진짜 없어요. 돈 뿌리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 방법도 지금 그 효과는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근데 중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사람들은 희망을 안 보여요. 자신감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다 당평하고 있죠. 근데 그 희망, 이 자신감을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시진핑 그 사람이 좀 내려가야 돼요. 시진핑 그 사람은 약간 호랑이 같은 게 호랑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그 마을 앞에서 마을 입구에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더 이상 사람 안 잡아먹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장사를 하십시오. 과연 다들 믿을 수가 있을까요? 호랑이 그렇게 막 큰 소리로 하면. 그래서 일단 중국 어떤 정책 세워더라도 사람들 더 이상 안 믿어요. 외국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국도 그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민주화해야 그 자본들 그런 거잖아요. 돈 버는 게 보다 일단 안전한 곳에 가야죠. 여기는 엄청 안전하다. 그 돈 벌 수 없어도 저희 자산은 안전합니다. 근데 일단은 많은 자본들 그거를 보니까 너무 안전하지 않아서 다 도망가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도망갈 수 없어서 그냥 당빙하고 있죠. 그럼 이런 중국의 소비 둔화가 세계 경제에 미친 또 영향도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큰 영향 없어요. 왜냐면 중국은 세계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물건을 많이 팔아요. 근데 구입을 많이 하지 않아요. 옛날 소비는 다 중국 안에 있는 기업 만드는 제품을 많이 소비를 해요. 사드 이후에, 그 전에도 한국의 상품을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소비를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한국의 휴대폰, 한국의 자동차, 그냥 불매학 운동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 다 나가잖아요. 지금 중국 사람들은 소비를 안 하면 물론 다른 나라 기업한테도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주로 중국 안에 있는 기업에게. 자체적으로 만든 것들을 다 주로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굳이 소비 문제 생각가지고 다른 나라 경제는 당연히 미친 영향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미국 같은 나라는 진짜 소비를 안 하면은 그게 진짜 큰 문제죠. 그렇죠.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인가요?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그 홈플러스 무슨 이마트에 가면 자세히 체크해 보세요. 물론 메이드 인 차도 많지만 그래도 메이드 인 다른 나라 이게 종종 있더라고요, 지금. 저도 취미 삼아서 가서 체크를 해봤는데요. 옛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최근에 진짜 많은 그 공장들은 다 해외에 나가고 있고요. 심지어 그 폭스콘 이런 대만 회사 그 조립 회사잖아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 베트남 쪽으로 아니면 인디아 쪽에 가고 있어요. 그 많은 공장들은 세금 피하거나 아니면 중국의 환경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는 나중에 조금씩 사라지고 그 made in other countries 아마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중국이 수출을 잘해서 해야지 잘 먹고 살고 성장할 텐데 중국 수출이 줄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고 중국 수출이 줄면서 세계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중국 수출 줄이는 이유는 일단은 그 수출하면 좋은데 근데 지금 너무 한 것 같아요. 너무 싸니까요.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기업들 견딜 수 없어요. 대한민국 기업들도 엄청 견딜 수가 없어요. 철강 같은 거 워낙 싸게 이쪽으로 파니까 포스코는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 사람들은 다 바보 아니잖아요. 싼 상품 구입하는 게 좋은데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들 지금 경계하고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사람들은 기업들, 정부 이미 중국의 상품에 대해서 세금 부과 시작했어요. 한국도 철강대에서 세금 부과 시작했어요. 나중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오래동안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중국은 지금 어느 나라에 물건 제일 많이 팔고 있는 거죠? 미국한테죠. 아직도 미국한테죠. 그럼 미국 관세가 정말 90일 동안 잘 정리가 안 되면 큰일 날 수 있는 거네요. 정말 큰일 나죠. 그런 화면을 봤어요. 어떤 공장 사람들은 옷 있잖아요. 우리 옷 팔 때 한 벌 파는 거잖아요. 한 벌 5만 원, 10만 원 파는 거잖아요. 갑자기 이게 나갈 수가 없어서 이 옷을 그냥 한 탄으로 무게로 파는 거예요. 그냥 이만큼 한 거본에 한 탄으로 얼마다. 그러면은 이 옷을 너무 싸게 파는 거죠. 장난감들도 그래요. 중국 경제는 수출이에요, 수출. 엔진은 3개 있는데 투자, 수출, 그리고 그 소비 있는데 맨 처음에 수출을 해가지고 사람들 돈 벌어가지고 부동산도 구입을 하고 또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다 수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출 안 되면은 다른 거는 다 안 됩니다. 그럼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 제품을 요즘에 좀 덜 사려고 하나요? 그 정부는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일반 서민들은 상관없죠. 어차피 싸니까 다들 구입을 하고 있죠. 근데 정부 입장에 봤을 때 그리고 기업 입장에 봤을 때 되게 긴장되는 거죠. 이런 전기차 같은 경우 그 유럽 시장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싸니까 다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독일 차는 얼마나 강한데 옛날에 우리 독일 차 생각해봐. 이게 너무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중국 전기차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싸니까 다 그 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독일 차도 지금 너무너무 긴장돼 있어요. 자, 그러면 중국의 수출 감소가 중국 경제나 제조업에는 좀 어떤 타격을 주고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 중국 삼성전자 다녔잖아요. 그때는 저희 다니는 회사 삼성전자 R&D 센터 옆에서 공장도 있어요. 그 만드는 제품은
모니터 그리고 TV인데 그 부품 리스트 자주 봐요 저는. 거기서 있는 부품 리스트 그 부품의 대부분 다 중국 업체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식당도 그렇고 그리고 그 퇴사 그 버스도 되게 외부 업체들 와가지고 네. 서비스 서비스 제공하거나 아니면 부품 납품하는 건데 삼성 한 회사 나가면 진짜 이 주변 업체들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삼성 대문 나오면 택시 쭉 있어요. 그럼 택시들 뭐 우리 때문에 뭐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럼 택시 아저씨들 어떻게 해요? 그때 제가 그때는 기억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 삼성 그 공장 나와가지고 또 다른 쪽에 가야 돼. 택시 엄청 많이 타야 돼요. 그때는 그 버스 많이 없어서 지하철도 네. 없으니까 예를 들면 그 퍽스큰 있잖아요. 퍽스큰. 네. 한 공장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거의 10만 명, 20만 명 하루에 먹는 계란은 100만 개 넘어요.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 퍽스큰 나가면 이런 수출기업 나가면 이런 미국 관세 물어둬서 나가면은 이런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일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계란 판매하는 농부들, 돼지고기 판매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루에 먹는 그 음료수도 엄청 많은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무서워요.